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논현동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인데 형식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내용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낮 3시 45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하던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통과할 때 창문을 내리고 기다리던 측근들과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이유 가운데 건강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할 때 구속 만기인 다음 달 8일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도 조건부 보석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하고 병원에 갈 때는 사전에 재판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조건이 가혹하다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 반대 뜻을 개진했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이슈를 맨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349일이니까 거의 1년 감옥 생활 하시긴 하신 건데. 네. 보석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전에 왜 보석을 신청했냐 했더니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석의 사유를 봤더니 재판부의 내용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사유가 많이 다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석은 병보석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파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집에 가 있어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사실 4월 8일쯤 되면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될 예정이었는데 근데 구속 기간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2심 선고 판결이 그 전에 내려져야 되는데 예. 현재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증인 채택을 대거 한 23명 정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고 4월 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풀려나는 것보다는 집이라는 고정된 예. 장소에다가 조건을 부여해서 예, 그렇게 예. 조건부로 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묘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저 걸어 나오시는 화면 보고 있지만 신청은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수감 생활을 감옥에 있을 수가 없으면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 신청을 했지만 네. 정작 재판부가 이거를 보석으로 내보낼까 말 건가를 고민을 할 땐 아프냐 안 아프냐를 따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4월 6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4월 8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그때 되면 내보내야 돼요.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 재판부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풀려나게 되면 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좀 자유롭게 만날 돌아다닐 수 수가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재판부 입장에서 이번에 밝힌 거는 증거인멸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 어차피 풀려날 거면은 이왕에 좀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주거지와 그 장소를 정해놓고 예. 또 접견도 제한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취지였던 거죠.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누구 만나러 못 가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누구 만난다고 전화 통화하거나 집으로 불러들여서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뭐 직계 가족이라든지 예,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감옥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 있고 예. 그리고 뭐 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만나는 게 쉬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감옥에 있을 때보다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 우려의 여론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사실상 특혜 아니냐. 특혜가 아닌 것 같은데 특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뭐 이런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중의 법 이해되죠. 감정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네요. 예, 예. 아무래도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대해서 유권 무죄, 뭐 유전 무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예. 상황입니다. 그 10억은 냈답니까?
보석금? 10억을 다 보석금 내지는 10억? 않았고요. 예. 이 보석금을 내는 방법이 보통 보석 보증 보험을 예. 통해서 내는데 일단 보험 가입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석금의 1%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가 1,000만 원만 1,000만 원. 일단 낸 것으로 나오고요. 보석금은 나중에 이제 보험금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예. 그 보석 당사자가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제 보험 네. 쪽에서 먼저 보석금을 내고 당사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예, 운용되고 있습니다. MB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그 기자로 유명한 그 모 기자가 코골이 석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코골이 때문에 석방한 게 아니고 네. 재판부가 이러이러한 법적 논리를 대서 구속기간 만료를 시점을 어차피 풀어줄 거기 때문에 네. 한 건데 아파서 풀어준 건 아닌데 의외로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게 뭐가 아픈 거냐, 뭐 진짜로 아픈 거냐 이건 논쟁이 아닌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전을 좀 잘못 짠 것일 수도 있는 게 예. 그 전에 이제 그런 상태 요번에 예. 조건부 보석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제 병보석이 더 본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묘하게 시기가 중첩이 되면서 맞아요. 코골이 석방 이렇게 맞아요. 프레임이 좀 만들어진 예, 예, 측면이 예.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본질은 코골이 석방이 아니었다라는 점. 근데 재판부가 1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 그랬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풀려날래. 네. 근데 가서 가택연금으로 풀려날래. 한 달만 더 참았다가 조건 없이 자유롭게 풀려날래를 선택을 할 기회를 줄 테니 10분 동안 생각해 보시오 그랬다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MB한테 썩 좋은 것은 아닌 게 그렇죠. 구속 예. 자체가 풀린 건 아니거든요. 예, 언제든지 예. 다시 구속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2심 선고가 날 때 재구속이 될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또 확정 판결이 나면은 다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중간에 풀려났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들 빼고 저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단 하루라도 아무리 네. 불리해도 단 하루라도 먼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100이면 100이 다 먼저 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4월까지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이번에 네. 나오는 걸 선택한 이유도 그냥 나가고 싶어서 예, 무조건 나가고 첫 번째 싶은 거예요. 이유가 예.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사료가 됩니다. 예, 잘 나갔던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돈 많았던 분들, 감옥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네. 다 필요 없대요. 그냥 1시간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저 1번이지 뭐 유불리 따지고 뭐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권력이 있던 사람은 네. 누가 좀 안 빼주나 이렇게 저렇게 네. 뭐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고역스러울 수는 예.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거 병보석 아닙니다. 네. 자,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재판부가 고민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특혜냐 아니냐 논란은 본질에서 좀 벗어난 논쟁 같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특혜 논란은 있을 수도 특혜 있겠다. 논란은 맞아요. 특혜는 그거는 그럴 이제 수 있겠다. 보석이라는 제도가 이 정도로 예. 적용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특혜라는 어떤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서는 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재판 네. 중에 있는 그런 모든 피고인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병보석으로 네. 보석으로 나온다 이건 또 아니니까 특혜 논란은 나올 것이 충분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그럼 박근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박근혜 전 이유는요? 대통령은 이미 실형이 선고된 것이 있습니다. 2년짜리가 선고된 것이 있어서.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군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한창 치러지고 있는 재판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 2년형이 이미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걸 비교해봐도 나이라든가 건강 네.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상당수의 지지층들에서는 왜 MB는 풀어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풀어주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2년형 확정된 거는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한 혐의 때문에 2년형 실형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게 확정돼 미리 버렸죠.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 기간 만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러면 아파서 수감 생활 못 하겠다. 병보석은 네. 이게 병보석보다는 예를 들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구속 형 집행이 정지되는 형 집행이 정지되는. 네,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청구돼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가 또 보석 신청을 했어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각됐으니까 오늘 통과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차원에서 나를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했는데 거긴 기각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논외로 치고. 자, 김경수 지사는 도정 공백이 우려돼서 나 보석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경남지사 시절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예, 구속이 예. 되지는 않았고 많은 부분 또 도정 공백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신경을 써왔던 그런 예.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경수 지사도 그렇게 도정 공백 때문에 예. 보석을 좀 해주십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 그거 자체는 가능한 신청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겠죠. 그거는 여전히 알 수가 예측하기가 없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얼굴을 보니까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생겼잖아요. 네. 김경수 지사 구속이 본인의 이런 구속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선수를 치고서는 나간 그래서 보복 판결이었다. 이번에 또 기소는 또 보복 기소다. 네. 야, 그 인터넷상으로 지금 뭐 양쪽에서 그거 너무 싸움이 많던데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성창호 판사가 뭐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없는 게 선수를 쳤다가 본인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꼭 뭐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거나.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민주당에서는 같고요. 김경수 지사를 네. 과도한 법정 구속이다 해서 이 판결 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거는 보복 기소다. 양쪽이 다 보복 프레임이 있어요. 네.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운데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양쪽에 논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해드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인데 프레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짜고 있는 것이죠. 어떤 판결 내용이 내려지면 법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장려되어야 될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네. 계속해서 그 판결의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를 계속 추측을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저쪽에서 쳤으니까 이쪽에서 또 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설명을 하는데 일이 터질 때마다 한쪽은 보복이다 그러고 한쪽은 아니다 그러고 예.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정치권의 고질적인 습성이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아무리 싸워도 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고 대법원 판결 딱 나면은 아, 법원의 판결 이걸로 끝. 이게 됐는데 네. 이제는 승복들을 안 해요. 네, 그게 참 굉장히 불행해진 상황이 된 것 같고. 대한민국이 네. 참 미세먼지만큼 답답해진 게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고 수용하고 끝 이렇게 안 한다는 거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논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세간의 공격들이 사법부의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여러 가지 판결로 희비가 엇갈리는 이 예. 상황을 거치면서 오히려 사법의 힘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 부분을 예, 우리가 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네가 무슨 판사야, 네가 내린 판결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불복 이렇게 나올수록 이게 재판부가 판사들이 중심을 딱 잡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네. 아, 이게 흔들리지 않고 갈지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좀 이런 와중에서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는 이제 재보선일 텐데. 자, 재보선 지역구 지금 현재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두 군데죠. 네, 창원 성산하고 이제 고성 통영 예. 둘 다 경남 지역구. 경남 두 PK 군데죠. 지역이고 네. 창원이면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득권은 정의당이 쥐고 있네요. 정의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민주당은요. 이제 남은 구도는 민주당하고 민중당 예. 쪽이 조금 처져 있는데 이 후보들과 정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겠습니다. 후보가 있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민호 전 그 거제시장이 예. 출마를 하기로 했고요. 예. 민중당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었던 손석형 후보가 나오고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정의당, 민주당, 민중당 요 세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렇게 돼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계속 이 협약 관계를 유지하고 가느냐. 이런 바로미터로
이게 관전 포인트 맞나요? 네, 그렇게 관전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예. 우리나라 총선이나 그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상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표가 1위나 2위 후보한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의당이 혹시 단일화하지 않고도 완주해서 승리할 수도 있느냐 예.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만약에 일이겠습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 노회찬을 뒤를 이어서 정의당이 이걸 끝까지 자력으로 먹느냐 네.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예. 이기게 되면 굉장히 큰 성과. 정의당으로서는 큰 거죠. 단일화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만약에 노회찬의 뒤를 이어서 그 네. 지역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큰 관전 포인트네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좀 지켜보십시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통영은요? 통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남 지역 중에서 창원 성산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거기는 전통적으로 비교적 조금 과거 시골이고 한나라당 텃밭 아닌가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텃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한 그런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고 이게 묘한 것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으로 오면서 네. 그 통영 지역은 통영 고성 지역은 이 보수 진영 표다 그 텃밭이다 요거 괜찮습니까? 그거까지는 뭐 정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민주당 후보는 아직 좀 추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 1위 정당이고 2위하고도 격차가 많이 나는 정당임에도 네. 이 두 군데 재보선을 자칫하면은 다 놓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예, 네, 영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재보선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또 전국은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이 이 PK 민심 풍향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처음에 미칠 거라고 본 것은 네. 민주당 반대편 그리고 민주당 쪽이 같이 이렇게 응집하면서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쪽에는 불리한 판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크게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의 특성이 한 지역은 자유한국당 전통적 성향이 예, 강한 지역이고 예, 한 예. 지역은 또 진보 노동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김경수 지사 재판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그러네요. 분위기입니다. 묘하게도 둘 다 경남 PK 민심의 풍향계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재보선이 날짜가 4월 3일입니다. 3일이죠.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자, 향후 상반기 정치 풍향계의 관전 포인트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곧 변화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